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가 일단락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증권가에 또다시 유령 주식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 병합된 해외 주식을 제때 전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고객이 허위 매도를 하게 된 사건인데요. 증권사의 주식 매매 시스템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내놓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수영 기자, 먼저 유진투자증권에서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지난 5월 미국 현지에서 미국 주식이 4대1로 병합을 했는데 유진투자증권 전산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기 전에 고객이 매도를 한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전산에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주식이 4대1로 병합을 하면 주식수가 4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해당 투자자 계좌에는 주식수가 그대로였던 겁니다. 통상 병합을 하면 주식수는 줄어들고 주가는 올라가죠. 그래서 전체 주식 가치는 변하지가 않는 건데요. 이 투자자의 경우 주식수가 그대로인데 주가만 4배가 된 겁니다. 예. 주가가 급등했다고 착각한 투자자 A씨는 시장에 곧바로 내다 팔았고 1,7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는데요. 사실상 그 주식의 4분의 3은 병합됐어야 하는 없는 유령 주식이었던 겁니다. 665주에서 166주로 줄었어야 하는데 나머지 499주는 유진투자증권 전산에만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유령 주식에 해당하는 나머지 499주를 시장에서 구해서 결제를 했고 이 주식을 구하는 데 들인 돈을 고객에게 다시 요구를 했는데요. 투자자 A씨는 본인 계좌에 있던 주식을 팔았다는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소송전으로까지 번졌고 사태가 불거지게 된 겁니다. 역시 매매를 하고 또 이것을 전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건데 삼성증권 때도 그렇고 매매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고객들이 불신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삼성증권의 경우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대규모 주식이 시장에 풀리면서 혼란이 커졌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 주식의 수량과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합돼서 사라졌어야 하는 주식이 고객 계좌에 그대로 있었다는 게 문제인데 고객은 본의 아니게 없는 주식을 매도한 허위 매도를 하게 된 겁니다.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병합을 했으면 한국에서도 당연히 자동으로 병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은 미국 예탁결제원에서 한국 예탁결제원으로 바뀐 내용을 전달하고 다시 한국 예탁결제원이 국내 증권사에 이 내용을 전달해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주식 병합 등의 이슈는 통상 2, 3일 전에 미리 알려줘서 준비를 하는데 이번 건의 경우에는 당일에 알려줘서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주식 병합과 같은 건은 자동화된 전산으로 이제 당연히 그냥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수작업이었다는 것, 또 그 허술한 틈이 있었다는 것에 놀란 겁니다. 참 그러다 보니 이제 매매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길래라는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고 사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에서도 어떤 점검이나 개선책을 마련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 안 됐죠? 네, 맞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유진투자증권의 별도의 검사나 조치가 필요할지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삼성증권 사태 이후 국내 주식 매매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했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외 주식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이 앞서 내놓은 주식 매매 시스템 개선안을 보면 문제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현재 예탁원이 증권회사별로 배정되는 주식의 합계는 자동으로 넘기는데 주주별 배정 주식 내역은 증권회사 자체 전산에서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 수량은 예탁원과 증권사 시스템이 연결돼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여기서 각 고객별 내역은 증권사가 다시 수작업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주주별 배정 내역도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금감원은 내년까지 예탁원의 전산 시스템을 개선할 때 이 같은 해외 주식에 대한 부분도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증권 때도 그렇고 이번 사안도 어쨌거나 수작업 과정에서 일을 늦게 했거나 아니면 잘못 쳤거나로 계속 사고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송까지 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태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많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일각에서는 해외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증권사들이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주식은 거래 수수료가 국내 주식보다 훨씬 비싼데 이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냐는 비판인 거죠. 일단 유진투자증권은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비록 고객 계좌에 있던 주식이지만 이게 착오로 실수로 있었던 잘못된 주식이기 때문에 그 뒤에 사태 수습을 위해 들인 돈은 고객이 물어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예.
유진투자증권은 고객과의 분쟁을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번 사태로 잃어버린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기까지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증권사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연이어서 또 발생했는데요. 이번 사안은 또 어떻게 일단락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